19세기 전반에 해강 최한기라고 하는 한 특별한 지식인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완전히 다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여성을 과학의 눈으로 보자. 가정도 과학의 눈으로 보자. 유교적 관념으로 보지 말고 과학의 눈으로 보자. 경험의 눈으로 보자.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자. 생물학적으로 접근해 보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매우 특별한 현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지금 죽음을 강요하고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나이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한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실제의 초상화는 아니고요. 나중에 그린 뭐 하여튼 후세가 봐야 되니까 최한기가 어떻게 생긴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상상을 해서 그린 초상화인데 초상화가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이 최한기 선생의 그냥 선생은 빼고 최한기라고 하겠습니다. 역사적 인물이니까 최한기가 그린 도면이고 설명입니다. 서가도 서가 본질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책을 뽑는 게 서가 아닙니까? 서가를 설계를 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쫙 붙였어요. 그런데 최한기가 설계한 서가를 보면 회전식 서가네요. 그죠? 이런 서가는 지금도 도서관에 가면 없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를 봐도 이 최한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어요. 야, 이거 보통 선비는 아니구나. 보통 선비들이라면 서가야 목공한테 시켜서 늘 하는 대로 짜서 사방탁자 만들어서 거기다 책을 꽂으면 되지. 뭐 이런 회전식 서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분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가도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형식의 서가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독창적인 분이었다. 창의적인 분이었다. 기존의 관념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가도를 꺼내왔습니다. 그는요, 제가 보기에는 최한기의 시각이야말로 근대적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전통적 시각이 아니고 근대적 시각. 왜? 이렇게 봤으니까요.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리학자들이 생각할 때 성욕이란 뭐겠습니까? 성리학자들이 생각할 때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참아야 될 그 무엇이죠. 절제해야 될 그 무엇이죠. 아이를, 후손을 낳기 위해서는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후손을 낳으려고 일어난 그 어떤 성적인 행위도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냥 그거는 좀 부끄러운 감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자가 입에 담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퇴계 선생의 문집을 뒤적여봐도 그렇고 여기 이 구미 출신의 큰 학자인 장현광 선생의 문집을 둘러봐도 그렇고 거기에 무슨 성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죠. 그건 다 그런 거는 절제해야 된다. 억압해야 된다. 드러내서는 안 될 일이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그런 얘기만 있지 거기에 무슨 성욕을 과학적으로 보는 그런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최한기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최한기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를 봐도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최한기가 만든 지구본입니다. 최한기는 저걸 자신이 직접 제작을 했대요. 지구는 당연히 둥글고 둥근 지구에는 위도와 경도의 차이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리고 그 많은 나라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최한기가 말하는 최한기의 시대, 즉 19세기는 그런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때 당시 여러 선생님들과 제 자신의 조상님들, 그러니까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 오대조 할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선 그분들은 세상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는 것도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많죠. 옛 말씀에 천원지방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하였거늘 거기에 무슨 지구가 둥글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그렇지, 서양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도 사람이 사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거야 다 금수와 같은 놈들이지. 문화는 오직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공자님의 가르침이 이게 참된 문화고 나머지는 다 예의와 절도를 모르는 금수와 같은 것이지 그걸 어떻게 일컬어서 문화라고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뭐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그렇게 죽어라고 개화를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영남에서만 하더라도 최한기가 죽고 나서 한참 지나서 개화 문제가 본격화됐을 적에 영남의 선비 10,000명이 연대 서명을 해가지고 만인소라는 걸 올리잖아요. 영남 만인소. 영남의 선비들이 큰 선비뿐만 아니라 작은 선비까지 다 서명을 했어요. 그 주장이 뭡니까? 서양은 금수입니다. 일본도 금수입니다. 이런 오랑캐들과 교통을 하는 것은 고금에 없는 일이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근본이 됩니다.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한기는 그보다 훨씬 전에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최한기는 많은 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까닭은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어떤 인문적, 자연적,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는지를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심사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희귀한 것이었죠. 200년 전에 우리에게는. 아마 우리 영남을 다 뒤져도 그 시기에는 최한기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단 한 명도.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지구는 평면이 아니고 입체이기 때문에, 그죠? 입체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지구를 본 것으로는 지구를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앞면과 뒷면으로 나눠서 지구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입체이기 때문에 평면에 담을 수 없다. 하나의 평면에 담을 수 없다. 이것이 부이기 때문에 부니까 180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180도, 뒤에서 보면 180도 풍경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전도, 지구의 후도를 그려놨어요. 당연히 우리가 보이는 쪽을 지구 전도라고 했고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안 보이는 쪽을 지구 후도라고 해서 그걸 다 그려놨습니다. 도대체 이런 지식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나온 신간서적을 열심히 사본 결과였어요. 중국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은 17세기부터 나왔지만 이렇게 자세한 지식을 담은 새로운 책들은
19세기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 19세기에 쏟아져 나온 책을 그 도서관이 없으니까 최한기는 사재를 털어서 자기 재물을 팔아서까지 이런 책들을 쫙하고 사 모아서 보고 그것을 본 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요약 정리해서 자기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따로 원고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최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통적인 학자들과는 아주 다른 것이 되어버렸어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은 지식의 양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식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지식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게 되면, 즉 구슬이 서말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다 한 가지 똑같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어떻게 꿰일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을 때에는 지식을 모으는 데 바쁘죠. 그건 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통장에 돈을 쌓아놓는 데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이 돈을 막 쌓아가지고 통장에 몇 억의 돈이 쌓였어요. 그럼 그때도 계속 통장에다 돈을 쌓을까요? 그거보다는 아마 이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할까를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사야 할지, 주식을 사야 할지, 비트코인을 사야 할지,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할지, 사채놀이를 해야 할지, 누구를 빌려줘야 할지, 또 이거를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생각을 할 거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 지식도 아주 없는 사람은 말고요. 지식이 좀 어느 정도 보이면은 지식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제 말씀은 관점이라는 걸 만들게 된다는 거죠. 지식이 많아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제 나름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돈을 운영하는 자기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듯이 공부의 좋은 점은 낱낱의 지식에 있는 게 아니고 각도를 만든다는 거죠. 자기가 보는 시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특별한 지식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한기가 그렇다는 거죠. 최한기가 열심히 이렇게 나온 책들을 사서 보면서 결국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는 한 40쯤 되었을 적에는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관점을 일단 갖게 된다면은 어떤 형태의 지식이든 최한기의 머릿속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최한기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최한기를 최한기답다 부르는 거고, 그거는 이미 논어에도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이제 인생의 지표를 설계할 적에 나이가 15살에 공부에 뜻을 두었고 30이 되니까 어땠다고 했어요? 립 그랬잖아요. 설립. 그 립이 뭐겠어요? 바로 관점이 섰다 그런 말이죠. 한 15년 동안 좋아라고 공부를 해봤더니 이제 내가 뭘 좀 알겠더라. 내 나름의 관점을 마련했다. 일가견을 얻었다. 그게 이제 31입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 동안 자기를 연마했더니 40이 되니까 불혹. 주변에 다른 어떤 가짜 뉴스를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 누가 그럴싸한 말로 꼬여도 내 주견이 확고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을 내적인 평화가 왔다. 뭐 그런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듯이 최한기도 그랬다. 그때 이제 최한기는 이제 우리는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내에 관해서도 여성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성리학자들의 관심은 여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죠. 대신에 성리학자들의 관심은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고 그걸로 끝이죠 뭐. 그리고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늙어서는 좌식에게 복종해야 한다. 상황 끝. 이거 되잖아요. 그런데 최한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동의하지 않고
여성이란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남성도 인간이고 여성도 인간이니까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물을 적에는 남성은 무엇이고 여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최한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최한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회적 조직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성리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죠.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고 부모와 자식을 확대하면 임금님과 신하가 되는 것이고 그 임금님과 신하의 관계를 확대하면 천하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을 윤리적으로 닦으면 집안이 다스려지고 집안을 잘 다스리면 나라가 다스려질 것이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천하가 태평해지지. 끝.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한기에 가면은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가정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운영이 되는 걸까? 가정은 어떻게 조직이 되는 걸까? 기존의 성리학자들이 예를 물었잖아요. 예를. 인간에게는 어떤 예의가 중요한가였는데 최한기는 예의를 묻지 않았죠. 최한기는 예를 묻지 않고 조직의 근본 원리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최한기는 굉장히 어때요? 근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한기는 갓을 쓰고 있지만 이미 최한기의 갓은 무의미한 갓이죠. 최한기는 한문으로 여전히 글을 쓰고 있지만 최한기의 문제의식은 우리의 문제의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독서의 경험이라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한기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한기가 내리는 답이라고 하는 것도 전통적인 성리학자들이 내린 답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인간의 삶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놀라운 일이죠.